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머스크 가던 길을 간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관세 때문에 디플레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주일 오후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 주일날은요,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대에 집에 그냥 누워서 TV만 보지 마시고요. 자, 이 주일날 오후 때는 뭐 하셔야 됩니까? 나가서 뛰셔야겠죠. 운동하시고, 조깅하시고, 또 덤벨도 드시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는요, 계속해서 주식만 생각하고 주가 하락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요, 머리털만 더 빠져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나가서 뛰세요. 땀 흘리고 운동하다 보면요, 기분이 상쾌해지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시간도요, 운동하다 보면 그냥 본인의 본업에 충실하다 보면요, 그냥 다 지나가요. 그냥 태풍이 오기도 하고, 여러분 여름에 한국에 태풍 오지 않습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봄에 또 소나기 오지 않습니까? 겨울 되면 눈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눈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나갑니다. 여기 지금 로스앤젤레스는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아주 제가 이 금요일, 토요일 좋아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 날 저희 딸 녀석이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뭐 한 주간 또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와서 어제도 만난 거 같이 먹고 오늘 아침은요, 딸이랑 저밖에 없었어요. 저희 또 아들 녀석은 SAT를 또 보러 가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딸이랑 저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그 딸이 한국식을 또 먹고 싶어 하니까, 주중에는 학교에서 계속 미국 음식만 먹잖아요. 사실 뭐 미국 음식이라 해봐야 미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없어요. 다 외부에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 미국 걸 먹고 오다 보니까 딸이 항상 집에 오면요, 한국 음식, 코리안 푸드를 찾거든요. 오늘 뭐 했냐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고 황태찌개를 했고요. 그리고 황태찌개에다가 이제 뭘 추가했냐면은 양배추 있죠. 양배추를 이렇게 이 스팀으로 쪄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고추장하고 된장 섞은 걸로 이렇게 찍어 먹으면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이 집에 오면요, 한국 음식 해주면 너무 좋아요. 한국 토종 음식을요. 그리고 훨씬 헬디하다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같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딸이랑 또 오손도손 먹으면서 이제 맛있게 먹고, 딸은 이제 스타벅스 가서 이제 뭐 주말에 이제 공부 조금 한다고 해서 갔고요. 저는 또 이제 이 또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주말은요, 이 본업에 또 충실하고 가족이랑 또 행복한 시간 보내면요, 그게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창을 자꾸 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만 생각하면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오늘 또 주말에 계속 제가 투자 철학 얘기해 드리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그저께도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 설명해 드렸고요. 자, 오늘은 찰리 먼거입니다. 자, 찰리 먼거의 투자 철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찰리 먼거의 투자 철학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시겠습니다. The world is full of foolish gamblers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찰리 먼거는요, 워렌 버핏하고 말하는 걸 보면요,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요, 이 워렌 버핏은 훨씬 더 인문학적인데 되게 뭐랄까, 어떤 직설화법보다는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얘기하고 뭔가 조금 더 시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에 반해서 찰리 먼거는요, 더 직설화법이에요. 굉장히 그냥 쏘듯이 직선적입니다. 어떤 비유를 많이 쓰기보다는요, 굉장히 직관적이면서 직설적인데, 오히려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도 많죠.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인 틀은 같은데요. 자, the world is full of foolish gambler. 이 세상은 멍청한 갬블러들로 가득 차 있다. 이건 뭐 어찌 들으면 굉장히 가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찰리 먼거는요, 이렇게 굉장히 담백하지만 그냥 폐부를 찌른 듯한 그런 거 얘기하죠. 세상이 왜 이렇게 멍청한 갬블러들, 그러니까 뭐 이 소위 도박꾼처럼 보이는 도박꾼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갬블러처럼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갬블러 뭡니까, 여러분? 그냥 그
하루아침에 투자해가지고 왕창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일확천금의 기회, 그런 걸 노리겠다는 거거든요. 그 여기 라스베가스가 있어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라스베가스 가서요, 여러분 그 빠찡코에서 해서 사실 돈 벌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냥 사람들 재미로 하거든요. 근데 재미로 할 때 가끔씩 이제 영화에서만 보든 TV에서만 보든 뭐빵 터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몇 불 집어넣는데 땅땅 두들겼는데 갑자기 뭐 777, 777 나와서 막 갑자기 그 머신에서 돈이 따라랑 소리 떨어져 나오는 그런 걸 상상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보통 그 앉은 자리에서 베가스에서 뭐 100불, 200불씩 그냥 홀라당 날아가는 거거든요. 자, 어떤 분들은 밤을 새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건요. 보통 갬블러들이, 어리석은 갬블러들은 하루아침에 큰 돈을 내가 만지고 가겠다, 이런 차원으로 갑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갬블을 하게 되면요, 그냥 결국은 다 잃어요. 길게 하면 할수록 그 게임이 지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그런 갬블러처럼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뭐 그냥 사팔사팔 하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빨리 벌 것인가,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다 잃어요. 거의 대부분이 미국 시장에서요. 자, 그래서 그 타이밍 맞출 수도 없죠. 뭐 어떻게 맞출 거예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조그마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패턴이 보이니까 파악이 되는데, 이 미국 시장 뭐 거대한 시장에서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찰리 먼거 평생 100살 동안 이 투자를 하면서 이 소위 워런 버핏과 단짝을 이뤄 가지고 어마어마한 자산을 이뤄내면서 투자의 정석으로 길을 가고 있죠. 근데 이분은 이렇게 갬블러처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뭐 사팔사팔 하면서 뭐 게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이 갬블러들은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They will not do as well as the patient investors로 합니다. 자, 또 정말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자, 이 갬블러들, 주식시장에 들어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인내심 있는 투자자들처럼 꼭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 갬블러들이 뭐예요? 한번 세게 써가지고 그때 돈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갬블에 가서 보통 베팅 하지 않습니까? 나 뭐 1억, 1,000만 원 딱 걸어놓고 만약에 딱 뜬다, 주사위를 던졌다, 뭐 나왔다, 뭐 그게 이제 굉장히 포커다,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걸리게 되면 되는데 보통 다 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patient investor처럼 하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인내심이 있는 투자자처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좋은 기업을 발견했다? 그러면요, 길게 보고 투자해야 된다고요. 그 중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워런 버핏이나 찰리 먼거는요,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저께 제가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 계속 살펴봐 드리면서 그 핵심이 뭐였어요? 버핏도 좋은 기업을 발견했다? 그러면 사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을요, 계속해서 길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 주식시장이 문이 닫히고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will not reopen it. 그러니까 다시 문을 열지 않는 10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가 쉽지 않은 거죠. 다들 그냥 보면서 주가만 조금만 내리면 10%, 20%, 여러분 이 워런 버핏도 50%씩 빠지고 60%씩 빠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 그렇게 대폭락이었잖아요. 그때 언론들이 얼마나 조롱한 줄 아세요? 버핏을 얼마나 조롱했냐면요. 야, 워런 버핏 저거 봐. 가치 투자자. 워런 버핏 주식이 50%가 삭제됐다. 뭐 이러거든요. 그 재산이 뭐 그만큼 날라갔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지나고 나면요, 다 복귀가 돼 버리거든요. 그 버핏도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자꾸 이런 댓글 다는 것 같더라고요. 버핏도 현금 확보하고 있지 않냐 이러는데, 이미 버핏도 그렇게 많은 현금을 확보하는데, 여러분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세요. 여러분 버핏은요, 지금 하나의 벅셔 해더웨이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벅셔 해더웨이는요, 애플에 뭐 왕창 들어가 있죠. 뭐 지금 현재 25%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은행주, 그리고 코카콜라 다 해서 분산 투자해가지고요, 그렇게 투자되어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액수가 거기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나머지 지금 애플에서 팔아서 남은 돈을 현재 갖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이 버핏이 다 팔고 현금만 갖고 있다?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락하는데 버핏이 주식을 팝니까? 지금 여러분
버핏이 애플 주식을 정리한 건요, 옛날에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버핏이 판 거는요, 단순히 현금을 확보하려고 판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도도 조금은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 제가 분석해 드릴 때에 버핏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애플 주식이 전체 50%를 차지했어요. 50%를 넘어갑니다. 왜 그래요? 애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 포지션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욕해요? 야, 버핏은 돈 버는 게 애플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번 거지 나머지는 돈 번 게 없어. 이렇게 자꾸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통 이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ETF나 포트폴리오는요, 다 나누게 돼 있어요. 그 이 퍼센테이지를요. 근데 버핏은 버핏대로 나누고 있는데 보통 뭐 10%대, 15%대 이렇게 다 유지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5%대 이렇게요. 그 핵심 어떤 주식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애플이 워낙 커져 버리다 보니까 줄인 거예요. 줄여도 25%가 된 거예요. 사실은 더 줄여야 되거든. 근데 애플이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본인들이 올 때 애플이 자기네 기업들을 더 크게 키워줬으니까. 근데 만약에 50%를 계속 놔둬버리면 여러분이 왜 놔두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놔둘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러면 너 애플로 이렇게 벌었으니까 우리 애플에 투자하겠다. 직접 투자하겠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투자자들이. 워렌 버핏에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버크셔 해서웨이.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요, 조절을 한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이 확보되고,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지금 정유회사에 또 투자했고, 악시덴탈도 계속 샀고, 그리고 또 남아있는 거죠. 워낙 많이 벌었기 때문에 애플에서 그걸 이제 돈이 캐시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 기관들은요, 기본적으로 캐시를 갖고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착각하지 말고, 버핏이 뭐 현금을 확보했다는데, 버핏이 지금 나머지 그 대부분의 재산은요 다 주식에 들어가 있어요. 주식이 떨어지건 오르건요. 그냥 결국 올라간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고요. 결국은 뭐예요? 장기 투자라고요. 장기 투자 계속 지금 보세요. 찰리 먼거나 워렌 버핏이랑 다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 최근에 이제 살펴드렸던 뭐 피터 린치랄지 지금 뭐 제가 투자 구루들을 계속 살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재테크에 나오는 것들이 할지 이런 이 어떤 인문학적 그 철학들을 계속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맥이 통하잖아요. 결국은 갬블러처럼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팔사팔 하면서 막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patient investor. 오랫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한 기업을 소유하게 되면 결국은 크게 뛴다라는 거예요. 애플이 이렇게 크게 먹을 줄 워런 버핏도 몰랐대요. 그래서 자기 포트폴리오의 50%가 넘은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어떤 주식을 샀어요. 근데 애플이 이 코로나 지나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렸잖아요. 20년부터 21, 22. 지금 세계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4 트릴리언까지 찍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3 트릴리언 좀 내려왔지만요. 어마어마한 거죠. 본인이 평소에 투자하는 배당주 그 이 성장률은 작은 그런 기업만 하다가 코카콜라랄지 뭐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막 기술주처럼 오르지 않거든요. 근데 애플에서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커져 버리니까 본인도 결국은 막 줄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뼈 아프겠죠. 뭐 얼마나 안 줄이고 싶겠습니까? 애플이 수익이 계속 큰데. 근데 지금 고객들이랄지 봤을 때에 자신들의 포트폴리오가 애플의 덕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우려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 기관들은요 그렇게 포지션을 줄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는요 정말 장기 투자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좋은 기업을 골랐다? 그러면 길게 보라는 거예요. 10년씩. 기본 10년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야 그 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테슬라 투자할 때 똑같아요.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결국 여러분 굉장히 큰 퍼포먼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뛰어오르는 거 봤잖아요. 결국 그렇게 다 뛰어올라요. 전고점 한번 지금 또 올라갔잖아요. 480에요. 결국 그 다음에 올 때는 더 튀어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가세요. 모든 것이 투자가 다 그런 겁니다. 항상 장기 투자할 때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도 굉장한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테슬라가 지금 현재 생산에서, 이제 그 파킹락까지, 그러니까 배달하기 위해서요,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파킹락까지 자동차를 옮기는데, 이제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전부 다 자율주행으로, 모든 것이 이제 autonomous driving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요, 뭔가 분위기가 바닥을 보세요. 여기는 바닥이 뭔가 좀 더 올드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텍사스가 아니에요.
텍사스는 지금 현재 당연히 모든 생산 라인에서 파킹 랏으로 옮겨갈 때 자율주행으로 옮겨가는 거 지난번에 살피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는요, 어디냐면은 프리몬트 공장입니다. 자, 프리몬트는 원래 제1 공장이죠. 테슬라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요. 산호세에 저도 여기 이제 가봤었는데, 자, 근데 이 프리몬트 공장에서 이 테슬라가요, 지금 이 이제 그 위에 드론도 띄우고 직접 이제 근처에서 방문해서 이제 사진 찍고 영상 촬영한 사람들이 또 공개한 건데요. 자, 지금 보십시오. 왼쪽 위에서 보시면 저 뒤쪽에서 이제 하살표 방향 있죠? 찻길에. 자, 이 길을 따라 이 차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생산 공장에서 나오는 건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쭉 빠져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앞을 지나가니까 가까운 데서 영상 촬영했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그리고 맨 아래쪽에도 보면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No one is driving this Tesla라고 합니다. No one is driving 이러면서 막 yelling 합니다. 막 소리치거든요. 그리고 진짜 아래쪽에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정말 말 그대로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새 차예요. 완전 뉴카거든요. 새로운 차인데 이게 전부 다 공장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지금 파킹랏으로 이 소위 shipping yard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wait, no one is driving this Tesla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Tesla's autonomous vehicle going from the production line to the shipping yard, it is insan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것 자체가 미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내연기관차들, 뭐 포드랄지 미국의 GM 회사 보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일일이 움직이거든요. 일일이 타서 옮겨서 결국 실어 날라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서 차를 몰고 나와서 shipping 야드까지 이제 공장에서 빼서 옮겨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일을 해야겠습니까? 10명이 교대로 하건 100명이 교대로 하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거기 차가 생산되면 보내야 되니까 계속 그 하루 종일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인력 낭비고 시간 낭비인 거죠. 근데 이제 테슬라는요,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다 생산 마무리가 됐다, 다 통과됐다 그러면요, 그냥 바로 이제 자율주행으로 자기가 알아서 쭉쭉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쓸 일이 없죠. 이것에 사람 인력 투입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야적장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shipping 야드로 와가지고 알아서 파킹랏에 이제 딱 다 라인업에서 파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싣고 가는 사람들이 다 이제 싣고 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자체가 그 자체가 정말 이거는 미친 거죠. 그 기업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건 이쪽 계통에 일하는 사람들은요, 다 놀라죠. 와, 정말 이런 혁명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테슬라는요, 그냥 자기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진보합니다. 발전합니다. 원래 이 얘기를요, 한 3년 전인가 자율주행 나올 때, 그때 컨퍼런스 때 그때 이제 고객들이 질문했었어요.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은 공장에서 이제 shipping 야드까지 바로 갈 수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는 이제 검사와 다 마치면 공장에서 바로 고객에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으로 고객 주소만 집어넣고 갈 수 있겠죠. 그런 시대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고객들이 그 투자자들이 질문했거든요. 자율주행으로 공장에서 나와서 할 수 없냐 그랬더니, 자, 그게 지금 오늘날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 3년 전인가 그랬는데, 자, 시간 지나니까 되죠. 결국 여러분, 생산 공장에서 이 shipping 야드까지만 가는 것만 해도 이건 대단한 거죠. 이게 이제 발전되면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프리몬트 공장도 이렇게 하고 있다. 텍사스 공장은 워낙 또 전체가 다 이 깔끔하고 또 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죠, 거기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일부 때 살폈지만, 이미 텍사스 공장에서는 지금 벌써 그 주변 그 어스틴 쪽에 현재 그 우리 사이버캡이 자율주행으로 뭐 경찰차도 옆에 있으면서 완전히 이제 6월 달을 준비하고 있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워낙 깔끔하게 그렇게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테슬라는 자기 길을 잘 가고 있어요. 여러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워런 버핏, 찰리 먼거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이 막 흔들려서 막 여러분들 주가가 내려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오랫동안 patient investor, 장기 투자자들, 오래 인내하는 투자들은요, 결국은 이 갬블링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다 벌게 돼 있어요. 결국은 회사가 그런 주식을 다 끌어올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에서 지금 또 계속해서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테슬라 FSD가 상륙하고 나서요. 정말 많은 유명한 중국의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이 직접 테스트해서 영상들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테슬라 택가들처럼 계속 테슬라만 비난하는 뭐 악의적인 그런 지금 얘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봐야 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중국 안에서도 신뢰를 받고 아주 정통적이고 또 기술적으로 뛰어난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런 사람들이 분석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런데 오늘도요, 이 에런 리가 이 중국에서 시골길입니다. 지금 어떤 길이냐면 위에 노란색으로 하려보세요. FSD on an unregulated rural road라고 합니다. 자, 정말 이 영상 보면요. 그냥 이 표현이 맞아요. unregulated. 규제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규칙이 없다라는 거예요. 막 그냥 무규칙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 지역 가보면요. 길이 이 차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루럴로드 시골길인데 중국 가보면 여러분 저도 옛날에 중국에 가봤거든요. 근데 중국에 가보면 우리나라와 시골길은 요즘 길들이 다 좋잖아요. 웬만하면요. 근데 중국은 아직도 개발이 덜 되고 막 농촌 지역에 보면 길이 막 엉망이거든요. 그냥 흙길이에요. 그러니까 흑도로. 그러니까 막 차선도 없고 좁은 길인데 서로 막 지나가고 막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그런 길이 많은데 이 시골길에 unregulated 전혀 뭐 여기에 스탑 사인이나 이런 거 없어요. 막 그냥 길도 막 나 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막 지나가고 서로가 그냥 자유자재로 지나가는 건데 자, 그런 시골길에서 FSD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테스트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지금 운전자가요. The driver believes it has expert level skill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마치 이 FSD가 전문가 레벨의 스킬을 가지고 운전하더라는 거예요. 자, 일단 보시면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이 길이요. 사실 지금 막 이 일직선 쭉 나와 있는데 되게 좁은 길이에요. 근데 차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대가 지나가기 정말 벅찬 그런 도로거든요. 근데 이 막 시골길에 지나가는데 자, 앞에 이 오토바이 타고 오는 사람 보이시죠? 이 모로패드가 딱 타고 오는 게 보이는데 저 사람이 지나가면서 서로가 이렇게 싹 지나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FSD가 저걸 다 감안해 가지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차선이 없는데도 양쪽 길의 어떤 거리까지 다 재가지고요. 알아서 딱 지나가요. 기가 막히게 지나갑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도요. 이게 이제 시골길인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봇대 있고 뭐 있는데 길들이 두 갈래로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가요. 지금 이 자율주행으로 FSD가. 근데 앞에도 보세요. 한 여성분이요. 빨간색 옷을 입고 그냥 우리 짜장면 배달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그런 걸 타고 옵니다. 오는데 서로가 싹 지나가요. 근데 테슬라가 저분을 치지 않고 싹 피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런 걸 보더니 이게 지금 규칙이 없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이런 데가 처음이에요. 테슬라 FSD도 처음인데, 근데 처음인 낯선 곳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길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웨이모랄지 딱 정해져 있는 이 웨이모 같은 경우는 못 가요. 이런 데를요. 이런 데 가면요, 그냥 버그가 나거나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속도도 느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근데 테슬라가 너무 부드럽게 운전한다라는 거야. 여기 시골길을 가는데도 낯선 길이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오니까요. 지금 중국에서도 이런 영상 올라서 화제가 되니까 우리 테슬라의 인공지능 담당자 에이샥이 이런 글을 올립니다. 자, 아래쪽에 보세요. 에이샥이 직접 이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거든요. 테슬라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이쪽에 담당자니까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자, 빨간색으로 아래쪽에 하이라이트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영상에 it shows the scalability of Tesla generalized solution to the autonomy라고 합니다. 자, 지금 소위 이제 이 테슬라 자율주행이 소위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해결하려고 테슬라의 방식이 scalability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방식이 이 카메라 베이스드, 비전 베이스드로 해서 인공지능으로 학습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나가는 이 기술이 결국은 자율주행으로 있어서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바로 이 증거가 되는 영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테슬라 자율주행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듯이 뭐 장애물을 파악해서 장애물을 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다른 다른 회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요, 이런 대량으로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미국에서 한 거를 지금 중국에서 뿌려보니까 지금 거의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완전 낯선 길인데도, 새로운 길인데, 그리고 룰 규칙이 다르잖아요. 그건 이제 앞으로 학습해 가야 될 상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미국에서 하듯이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낯선 길을 가는데도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량으로 확산시키고 뿌릴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이 용무를 갖췄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No HD Maps입니다. 지도요, 완전 HMap을 이 웨이모는 쓰거든요. 근데 HD Map 쓰지도 않아요. 지도도 뭐 그냥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죠. 그리고 No Sensor입니다. 센서 쓰지도 않죠. 뭐 라이다, 레이다 둘 다 쓰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냥 이런 거 없이 카메라 베이스도 하는데 just looks outside and drives like humans라고 합니다.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처럼 운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길로 들어가면 우리도 처음 가잖아요. 사람도 어떻습니까? 낯선 길이니까 그냥 진행 방향으로 가겠죠. 자, 갑니다. 사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조심해야 될 건 벽에 안 부딪히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 이런 오토바이, 중국에 오토바이가 많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자전거 이런 걸 다 피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산길이랄지 시골길을 다 헤쳐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런 길을 다 해내거든요. 미국에 없는 길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적지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지금 이 중국의 이 유튜버들이랄지 인플루언서들이 FSD에 대해서 극찬하죠. 오늘 1부 때도 FSD 샤오펑하고 비교한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무엇을 타더라도 테슬라가 제일 낫다고. 테슬라가 가장 스무드하고 안전하고 자신감 있게 운전한다면서. 그러니까 내 몸을 맡기려면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테슬라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인공지능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신뢰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샥이라는 사람이 테슬라 지금 자율주행 이쪽에 담당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전 세계로 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스케일러빌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뿌릴 수 있는 능력. 를 갖춘 게 테슬라의 FSD다. 여러분, 이 자율주행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학습시키면 결국은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웨이모랄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 CEO들이요. 지난번에 구글 CEO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테슬라가 넘버원이라고, 이 세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만큼 테슬라가 중국에서도 이렇게 아주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또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이랄지 언론들이 자꾸만 머스크의 도지를 공격하고 또 트럼프의 이 뒤에서 백업 힘을 의지해서 지금 트럼프가 확실히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공격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머스크는 사실은 지금 좀 이렇게 살살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 손대면요, 정말 이거는 거덜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10% 20% 정도 걷어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항도 있고 당연한 겁니다. 개혁을 할 땐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언론들이 과도하게 머스크를 비난한다거나 공격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스크가 도지를 통해서 지금 정부의 비용을 절감하고 이렇게 하는데, 언론들이 자꾸만 어떤 머스크가 지금 저렇게 해서 저 권력을 너무 대통령처럼 남발하는 거 아니냐, 굉장히 많은 비판했죠. 맨 초반에는 어떤 비판했습니까? 머스크에게 손 딱 올린 그건 나치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걸 가지고 지금 댓글 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머스크가 나치처럼 하는 거 해명하라 이러고 있는데 손 들고 했다는 거죠. 아직도 지금 이 뒷부분을 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제가 그 부분은 이미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논쟁이 심할 때 메이저 언론들이 나치라고 사진 올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머스크 오른손 올렸을 때 그게 이제 트럼프 행사 때 가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제가 다 설명해 드렸죠. 레거시 미디어들의 오버했다고, 완전 오버했다고. 전혀 그 영상을 다시 보면은 전혀 낫지 아닌데 그런 이 소위 레거시 언론들의 얘기만 듣고 와가지고 지금 아직도 그게 재생산
계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기 복제를 한다 그랬죠. 서로 복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언론이 계속 가면 한 달, 두 달, 몇 달을 가는 거예요. 그 보도가요. 그 뒤늦게 그거 보는 사람들은 야, 이거 주식 투자 못 하겠네.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영향을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우리 댓글에 다는 거 보면 뭐 해명을 해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 제가 다 옛날에 다뤄드렸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고 있는 사람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언론들이 그렇게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숫자가 나왔어요. 데이터가.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이 일론 머스크 하고 있는 도지에 어떤 지지를 보내고 어떤 상황인가. 자, 나왔거든요. 자, 아래쪽에 보세요. 여러분, 아래쪽에 보면요. 첫 번째 보십시오. 사진에 보면은 화면에 이제 이 머스크 도지죠. Should influence government spending and oper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일론 머스크의 도지가 정부의 비용, 그리고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에이전시들 있죠. 뭐 USAID 할지 많은 에이전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줘가지고 자르기도 하고 정부 재정을 줄여야 되는 거 다 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냐 했더니 54%가 동의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54%입니다. 만약에요. 이게 지금 이 다수가 넘었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머저리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수가 154% 동의했고요. 그리고 짜잘한 것들은 당연히 나오죠. 뭐 그냥 적당히 하면 좋겠다. 중간 정도 입장이 되는 게 뭐 20, 30%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예 안 돼 하는 사람 뭐 당연히 뭐 10%, 20%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54%가요. 머스크 도지가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부의 비용 줄여야 되고 그리고 오퍼레이션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지금 머스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요. 도지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approve Trump trying to cut staff at government agency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그 정부의 그 스태프들을 자르는 거 이거를 인정해 줘야 했더니 51%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뭐 오늘 그런 언론들의 소식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미국에서 제가 그 다뤄드리진 않았었는데 그 루비오 우리 국무장관하고 그 머스크가 뭐 안에서 오벌 오피스에서 미팅했는데 또 뭐 언쟁이 있었다 이런 얘기 하지만요.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여러분 그 지금 그 부딪힐 수 있는 얘기입니다. 뭐 막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머스크가 그 이 국무장관이 전체 기관을 다 관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USAID 쪽이랄지 막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머스크가 막 그 이 장벽이 없이 막 전방위적으로 휘두르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기를 거쳐 가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에서 이제 그 조율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 당연히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저항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저항을 너무 전체적인 것으로 막 다 확대시켜서 하는 건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국민들의 54%, 51% 이게 다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고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보도도 보세요. CNN이 한 거예요. 보통 CNN이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CNN이 지금 이걸 숫자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 numbers are numbers라는 거예요. CNN이 이걸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요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고당하당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서서 지금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 이미 옛날부터 하려고 했던 거예요. 미국 정부의 개혁을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미루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바마도 하려다가요 결국 저항에 부딪혀서 못했어요. 그 이유도 계속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자기 임기 마지막 4년인데 한번 이거 쏟아부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적임자가 지금 머스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지금 현재 다 국민들의 지지가 이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의 보도처럼 막 정말 머스크가 대놓고 그냥 그건 일부 항상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보고 다수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팩트 체크입니다. 아무튼 CNN마저도 인정하면서 지금 이걸 다들 바라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개혁을 하다 보면요 저항 세력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지금 머스크도 잘 하고 있고요 정부가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고 테슬라는 자기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머스크는 자신의 계획대로 지금 테슬라가 다 그냥 상황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조였습니다.